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도 일요일 이제 4시면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양자파동 저번에 이제 그 양자한의학 가면서 병원교까지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내가 여러분 우리 거기에다가 뇌에 대해서 브레인에 대해서 올렸어요. 한번 카톡 보시면은 그 뇌관에서가 나올 거예요. 왜 뇌가 중요하냐면 뇌에도 뇌파가 나와요. 자, 뇌파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 뇌의 전기적으로 우리가 심장 이렇게 되는 것처럼 뇌파도 5가지가 나와요. 델타파, 그 다음에 셀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5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첫 시간에 양자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양자. 그러면 양자를 퀀텀, QUAN, 퀀타에서 나온 거고, 이거를 이제 QUANTUM, 퀀텀으로 이제 우리가 양자로 해서 나오는 건데, 5개 이상의 주파수가 나오는 거를 질량 양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 5개의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또한 양자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관찰자라는 말이 나와. 자, 관찰자가 뭘까? 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야. 보고 있는 사람. 어떤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주파수가 나가는 거야. 주파수. 그럼 어떤 주파수가 나간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양자파동기의 맨 왼쪽에 나비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나비가 펄럭이는 게 이제 그 하나의 그 바람이 돼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 관찰자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 그 감정이 나오면서 그거 주파수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양자파동기에 딱 앉았어. 앉아서 이미 내 머리에서는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셀타파, 델타파가 5가지 주파수가 나오는데 알파파는 뭐고 베타파는 뭐고 감마파는 뭐고 델타파는 뭐고 셀타파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렸어요.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훨씬 요약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 어떤 감정으로 이걸 읽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링크를 보내줬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링크에 보면 바우플라우에 바흐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8가지의 꽃에서 나오는 꽃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가 사람의 감정을 치료하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1번 알기모니 보면 이게 310.31Hz예요. 자, 헤르츠가 뭐라 그랬어요? 헤르츠. 1Hz라는 거는 1초에 파동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거를 1Hz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310.31Hz
이 헤르츠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치료해주는 이제 주파수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시 뇌파로 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가장 깊은 수면에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가 델타파예요. 델타파. 델타파는 헤르츠가 0.5에서 4헤르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초에 하나, 둘, 셋, 넷까지 가는 넷까지 가는 헤르츠 안에 아주 깊은 수면 상태. 이거를 우리가 델타파라고 하자. 이 델타파로 했어요. 자, 이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셀타파는 원래 토끼하고 생쥐에 해부를 하면서 두피에다가 전기적 자극을 해서 이 헤르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뇌파를 한 거는 하버드 대하고 이 뇌파만 하는 거기에서 이거를 인체를 어떤 사람이 죽었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서 이거를 사람의 뇌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있을 때 델타파가 나온다. 이거는 보통 0.5에서 4헤르츠 미만의 1초에 요게 파동이 하나일 때도 있고 반만 있을 때도 있고 너무 깊은 수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 상태가 아니고 혼수 상태, 너무 뇌를 다쳐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거를 막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깊은 수면이 좋으면서도 살아있는 인체한테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델타파예요, 델타파. 그러면 세타파는 눈처럼 생겼잖아요, 눈. 이 세타파는 4에서 8헤르츠예요. 이거는 우리가 램이라고 그래, 램. 뭐냐면 우리 잘 때 보면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얕은 잠, 끄덕끄덕 조는 거. 이럴 때 이 세타파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리셋, 우리가 모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그 잠깐 자는 것조차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요때 직감력, 직감력, 직감력이라는 거는 깜빡 졸았을 때 내 뇌에서 우리가 뇌에서 5%에서 10%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상 쓰는 사람 뭐 천재라고 하는데 이 95%에서 90%의 이 잠재의식에 있는 뇌 속에 이 직감력을 발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저번에 얘기하는 차크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파가 그렇고 그럼 알파파는 우리가 도의 경지에 들어서 모든 각성, 이게 뭐라 그럴까, 가장 편안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안한 상태가 알파파예요. 이거는 8에서 10, 15까지 헤르츠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12.7 이게 가장 보통 그거 되는 거예요. 그 베타파는 15에서 30, 감마파는 30 이상 이렇게 그 주파수가 뜨는 거지. 그러니까 뇌의 활성도예요. 활성도. 델타파, 셀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그러면 자, 우리 뇌에서 벌써 5가지. 우리 양자파동 기계에 28,000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떤 컴퓨터를 우리 인간의 뇌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지체 많은 개가 몇십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야. 왜? 하느님이 당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당신과 똑같이 외형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28,000가지, 물론 이제 하도 너무 잘난 척을 해서 90%를 잠재의식으로 묶어놓은 거야. 5%, 10%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 자체가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나가고 있어. 이게 내 몸이 양자라는 거야. 인간은 양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실제로 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손만으로도 치료하는, 여기에서 성령과 비로소 치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주파수를 한 곳에다 모으는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뇌파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양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장황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격, 근건, 그리고 내분비, 뇌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뇌파 그거를 해서 오늘은 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내가 양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어디야? 쿠바하고 콜롬비아 쪽에, 페루하고 콜롬비아 쪽에 252명의 여자애들을 강간하고 죽였어. 252명이나.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콜롬비아, 페루 막 돌아다니면서 했어. 그런데 중간에 잡혔어요. 잡혀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자. 딱 했는데 어느 선교사인지 목사님이 이 사람의 삶을 내려다보니 형제가 13명이야. 근데 13명 중에서 17번째에 태어났어. 7번째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엄마가 사창가에서 13명이 아버지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 환경으로는 최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쁜 짓은 다 하고 뭐 소년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이제 결론은 감옥에 가서 나쁜 걸 배우고 와서 이제 이거를 실천해 액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열세 중에서 7번째로 태어났고 너무나 척박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의 관점에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놓아줬어. 놓아주고 나서 이게 252명을 죽인 게 아니고 그때는 죽임까지는 안 했고 한 뭐 열 몇 명인가 밖에 안 됐었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어, 여동생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형에 처하려다가 그 선교사가 이 사람을 살려줘가지고 결론은 나중 이후에 한 몇백 명을 또 죽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서 살리는 게 인간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자비잖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을 안 시켰더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내가 오늘 잠시 들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왜 이 사람을 살려줬을까? 이 사람은 했는데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관찰자라는 말을 했잖아요. 관찰자. 그냥 하느님은 지구를 보고 있어. 근데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내가 하느님과의 대화에 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를 해. 뭐 이미 하느님은 내가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이거는 이미 다 기록책에서, 성경책에서 다 뭐 기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시는 거야. 지켜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250명이라는 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을 12살도 안 되고 5살서부터 그 애들을 다 죽인 거야. 이 사람의 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 왜 그거를 하느님께서 허하시고 계실까? 이제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양자파동을 할 때, 접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나오는 에너지야. 내가 양자파동을 18년 동안 한 에너지라는 거지. 그 에너지가 이 90에서 95%의 잠재의식 속에 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좋은 에너지를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나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 또한 양자파동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관찰자가 되고 하느님이 어떠한 지구를 바라보는 거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속 텔레비며 뭐며 수많은 그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살인 사건도 많고 강도 사건도 많고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해부를 할 때 보면은 똑같아. 이 사람이 나한테 해부하는 시체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야. 옛날에 내가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배웠어요. 유 선생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이 사람이 원래 푸주간을 했어. 그러니까 푸주간이 아니고 정육 회사, 고기를 도육하는. 그러니까 보니까는 뼈의 구조를 보니까 이 사람이 뼈라는 거는 뭐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근육과 뼈와 신경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배웠어요. 그 사람이 원래 백정, 쉽게 말하면 옛날 얘기하면 백정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죽은 후에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게 돼. 왜? 그거를 자꾸 접하게 되니까. 어? 더워서네. 더워서.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 물리치료를 해서 배웠는데 그 사람이 그 작용과 반작용. 그건 뭐냐? 내가 손을 이제 여기가 손가락 여기가 아파. 그러면 안 움직여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서 서로 힘을 주게 돼.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12초 동안에 이거를 딱 나는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그러고 얘는 내리 누르고 이것과 이 작용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근육의 상태를 뇌로 신경 전달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가 조금 더 펴줘. 펴준 상태에서 또 해. 그리고 또 더 해줘.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이 뇌가 펴져 있는 거를 기억하게끔 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이 가르치더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거를 배우면서 새로운 학문인 거야. 새로운 학문.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래갖고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된 엉덩이는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턱을 하고서 우리가 이거 세배 자세에서 턱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엉덩이를 보면 한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망치로 이거를 탕탕탕 쳐가지고 망치 박사야,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서 뇌가 여기에 있는 근육을, 이 늘어난 근육을 수축되는 거를 인식하게끔 해서 하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 이 사람은 아무 학문도 배우지 않아서. 근데 백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뼈라든가 근육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마 내가 본 의사보다 이 사람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거를 배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치료사는 아니지만 환자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거,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저 사람은 뇌도 어느 쪽 뇌가 문제가 있다. 좌측에 뇌가 문제 있다. 우측에 뇌가 문제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이론학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저번 근육 시간에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를 했어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런데 진짜 치료 효과가 좋아요. 이게 내가 이제까지 보면은.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엉덩이 뼈가 여기 근육이 늘어났고 여기가 수축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를 엉덩이를 팡팡팡 때려주면요 펴져.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43도의 이상의 온열요법으로 여기를 펴주는, 이 근육이 수축된 거를 펴주는 또 운동을 시켜. 그러면 펴져요. 이게.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지만 이게 다 사실은 모든 게 뇌로 가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우리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는 그 아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셀타파. 이 5가지의 뇌파로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 상태 이거를 여기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로 그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뉴로 피드백 뇌파로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의 가장 발전되는 그러니까 뇌의 AI로 해서 이 인간의 감정과 뭐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거를 치료해주는 이 학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양자파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그 뇌파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델타파, 셀타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면 부족이다. 그러면 이 델타파를 넣어주는 거야. 델타파. 어. 그리고 델타파 이거. 이거 셀타파. 위에 거. 요거를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심신이 불안해. 그럴 때 알파파를 넣어주는 거야. 이게 이 델타파에서 눈이 딱 눈을 우리 개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안. 눈을 딱 뜨는 순간 델타파는 깨져요. 이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전부 다 저기 뭐냐,
보통 액팅할 때 다 나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파파를 유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알파파라는 거는 우리가 늘 즐거워야 되는데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파파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평화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뇌를 제일 중요시하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양자파동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뇌야, 뇌. 이거는 뭐 암도 아니고 사실은 뇌경색인데, 이제 우리 어저께 그 우리 가르치신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캐나다에 갔다가 산을 타다가 이제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뇌경색은요, 뇌 혈관이 좁아져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오냐 이거지, 왜 오냐. 되게 다 저혈당일 때 와요. 아침 안 먹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저혈당일 때 뇌에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포도당이든 뭐든 헤모글로빈, 철분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산소가 결합해서 혈액에 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왜 뇌경색이 그거냐?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이 5가지 있다고 그랬죠.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 뭐죠? 지비, 갈블레더, 족소양 담경,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 족양명 위경, 수소양 삼초경, 동맥. 이 5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뇌졸중, 우리 거기 들어가면 신경, 수소음 신경 1번에서 4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또 이게 뭐지? 요거는 삼초경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거름 심포경 4번에서 9번 이게 삼초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족소양 담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는 간경이잖아요. 그죠? 족태양 방광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족소음 신장경. 족양명 위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족태음 비경. 태양 소장경하고 있는 건 수거름 심포경. 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인맥. 자, 인맥이 맥혔다. 인맥이 12번에서 16번이 맥혔는데 여기가 이렇게 맥혔어. 여기가 맥혔으면 어떻게 돼? 맥히면 구부러져. 그러면 동맥도 맥히는 거야. 15에서 27 이렇게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경락을 뭘로 뚫어준다? 소리로, 파동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계는. 이 경색은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 기계를 처음에 사게 된 동기를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김순실이라는 그 여자가 7년 동안 차병원에서 임신이 안 됐어. 나파관이 막힌 거야.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건 레이저하고 약으로 되는데 다시 유착이 돼. 그런데 이걸로 21일 만에 뚫렸단 말이에요. 우리 양자파동으로. 그러니까 막힌 거 뚫리는 데는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뇌경색은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불임 쪽이었기 때문에 야, 나팔관이 막혔는데 뚫렸어.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래서 저는 약 2도 없이 그 기계를 그때 당시에는 한 푼도 안 깎아서 3천만 원씩 5대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뇌경색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뇌종양이 1.8cm인 그 김윤숙 그 저기 미장원 원장 이름 쓰면 안 되는데
그 미장원 원장의 뇌종양이 1.8cm였는데 난 뇌종양을 치료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갑상선의 암으로 우리 병원에 왔고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그냥 한약을 먹으면서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준 거야. 저는 이 양자파동을 하면서요. 저는요. 돈을 안 받았어요. 약국이었기 때문에, 한약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약은 합법적이잖아. 그래서 한약을 팔면서 이거는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0.8인가 0.9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게 2009년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경색 환자는 제가 이제까지 뭐 수많이 치료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좋아졌어요. 다. 한 명도 안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처음에 뇌경색 환자 여자도 치료했고 남자도 치료했어. 거의 퍼펙트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왜 무슨 원리에서 그러냐 이거죠. 이 경락을 뚫어주기 때문에 이 경락을 뚫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나와요.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 5가지 쓰시오 하면은 이 위에 거 쓰시면 돼. 그래서 뇌 쪽이 되게 중요해서 오늘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플라워 저번 시간에 하다 말았잖아요. 바우플라워. 우리 바우플라워. 여러분들한테 이거 줬어요. 바우플라워의 그 38가지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엘름 이렇게 나오고 뭐 이거 10번에 11번에 보면 엘름이라고 나와요. 엘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수시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완벽을 추구하려고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야. 나왔지? 자기가 완벽주의자야. 이게 나오는 거는 자기가 5%에서 10%의 뇌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 감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게 나오지?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그 순간에 아까 그 감정, 응? 그 감정을 주파수대로 지금 쭉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레디오닉, 그거 레디오닉은 라디오 주파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프리켄시 헤르츠는 이제 우리 빈번도 우리 그 헤르츠를 말하는 거고 그 AM 헤르츠 있잖아요. 이렇게 1.76이 다 이게 헤르츠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야.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마음심. 근데 우리가 이 양자파동에서 이제 뭐 홀리라든가 시기 미음 이런 게 나왔어. 부정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마음 이거 무슨 응? 무슨 귀신이야 뭐요? 그때 이미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여러 가지 주파수가 나와. 그래서 얘가 이거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거의 그 상태를 이 감정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의 그 감정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 넣어주면 좋아. 맨 끝에. 응.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양자파동을 할 때 내 이름을 넣었어. 내 이름을 넣었어. 예를 들면 뭐 박덕화 3초 저장할 때 6초 이렇게 놨어. 그럼 끝에가 3초나 6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는 치료할 때는 180초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맨 끝에는 치료할 때만. 왜? 이 모든 그게 180초짜리인데 그걸 3초로 내가 축소시킨 거야. 그러니 6초씩 하게 되면 여기는 60개가 빠지는 거고 여기서는 30개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그러니까 끝에를 180을 해줘야
주파수가 복합이잖아. 그지? 복합이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들어와. 계속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가 180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주파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 3초에나 6초에 끝나버리면 이 주파수 하나가 다 없어져 버려. 나는 팩 클러버리니까. 안 클르고 3분을 있으면 괜찮아. 끝나도. 끝나도 3초, 6초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3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파동을 다 먹어. 근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 클러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60개, 요거 30개의 주파수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항상 끝에는 180으로 치료할 때만, 그러면 왜 저장을 할 때, 그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왜 180일, 저기 끝에, 저장을 할 때 끝에를 180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저장한 게 180일 중간에 가버려. 중간에 가버려. 그러면 끝에 3초로 끝나버리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180초 없애야 돼. 3초로 다 바꾸고 저장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치료를 할 때는 끝에다가 파워플라워, 내가 지금 뭐 엘름, 아니면 치커리, 체스트넛 이런 거를 하나씩 딱 넣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우울해, 용기를 잃어,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를 하나 끝에를 딱 넣어주는 거야. 파워플라워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A 코드에서 맨날 내 기본 프로그램에 내가 넣을 건 다 넣었어. 자, 봐봐. 차크라 넣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열내경락 넣었지요? 그 다음에 척추와 상관성 넣었지요? 근건 넣었지요? 그 다음에 내분비에 부신 넣었지요? 그 다음에 기생충 넣었지요? 그 다음에 혈관, 동맥경화 그거 넣었죠? 그 다음에 혈전성 헤르페스 넣었지요? 그 다음에 혈관, 혈액, 그 다음에 암 종합, 응?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장부 4가지 넣었지요. 그 다음에 장부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치료해도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잘 안 해. 근데 가끔 내가 눈이 막 잠을 못 잤을 때 왼쪽이 쓰라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내가 A 코드에 가서 내가 왜 그러지? 물론 잠 못 잤으니까 알지. 이거나 아니면 신경 아니면 오간에 가서 이거를 해서 분석해서 그것만 넣어줘서 시간 조정을 해서 끝에 180을 남겨놓고 3초로 조정해줘요. 네, 나는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해.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이제 가끔 A 코드에서 결핵균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이 공기 중에 엄청난 바이러스와 균이 엄청 두글두글해. 이 손에 얼마나 많은 균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이 균에 맞고 있어? 난 저항력이 있기 때문이잖아. 내가 저항력이 없으면 이 균 침입이 바로 들어와. 그래서 균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파수 중에서 결핵균을 방어할 수 있는 주파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장부에 가면 폐가 나와. 노르페네스 글레시오 페넬라 그런 폐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그 내가 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폐가 약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를 많이 쐬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이 폐에 관계되는 주파수를 넣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물어보면은 모르는 균들이 너무 많아. 나도 다 몰라. 내가 미생물학자가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일단은
그 균의 침입이 쉬우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파수를 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부족하니 그 주파수를 넣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코드에서나 병원군에서 분석해서 나왔거나 그 균이 나오면은 반드시 넣어주세요. 반드시. 이거는 머스트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때 어저께 우리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내분비 쪽을 하면서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간 게 좀 있어가지고 내분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호르몬 그리고 효소라고 그랬어요. 갑상선이 나와요. 갑상선 항진과 저하가 나와요. 그런데 왜 똑같이 갑상선 항진과 저하는 어떻게 틀릴까? 이게 갑상선 항진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겨요. 갑상선 저하는 심장이 약하게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살이 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어쩔 때 빨리 뛰고 어쩔 때 약하게 뛰고 이러냐 이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 왜?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야. 갑상선 항진이래.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래. 아, 이건 신지로이드 먹으면 돼. 신지로이드라는 이 성분은 0.05, 0.1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갑상선의 호르몬이에요. 내가 호르몬을 바깥에서 넣어주면 내 몸은 절대 안 만들어. 근데 약이 발달되니까 넣어준다고. 갑상선 항진이 오는 건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빨리 뛰어요? 아니에요. 심장 근육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근육이 왜 빨리 뛸까? 근육이 왜 빨리 뛸까? 이 근육은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근육이에요. 이거는 글리코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글루코즈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그죠? 우리 글루코즈, 포도당 들어보셨지? 포도당 주사, 포도당 뭐 먹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이 3대 영양소는 마지막으로 포도당으로 돼요. 근데 포도당이 너무 과한 거를 당뇨라고 하고, 너무 적은 거를 저혈당이라고 그래요. 이 글루코즈는 이게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야 돼.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고 소변으로 나오거나 소변이나 혈액으로 나왔어. 이게 당뇨예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라는 그 근육이 약해졌어. 응? 약해져서 이게 약해졌기 때문에 심장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지 멋대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자기가 뛰는 거야. 이럴 때 뭐가 냐면 바깥에서 열이 들어올 때야. 열. 무슨 열? 뭐, 그, 뭐라 그래. 항암이나 우리 고주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 고주파는 13.65 헤르츠라고 해서 가장 인간한테 좋은 헤르츠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왜 고주파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더 잠을 못 자고 힘들어. 이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글루코즈 이거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고 금방 와서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 글리코겐이 이미 그 항암이나 이런 거에서 이 글리코겐이 다 빠져버려. 이게 빨리 뛰니까 잠을 더 못 자는 거야. 이게요.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려면 잘 먹어야 돼. 근데 뭘로? 단백질로.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일반 병원 후 회복에는 제국이나 뭐 추어탕이나 이런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이거야. 심장 근육을 생성시켜야 돼. 글리코겐을. 너무 빈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는 반대야. 심장 근육이 약한 사람이야. 그냥 약해져 있는 상태야. 무기력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저하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돼요.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누워있어.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줄넘기를 처음에는 50번서부터. 오늘은 50번. 아침, 점심, 저녁 50번. 그 다음 날 아침, 점심, 저녁 51번. 한 개씩만 늘려가면 돼. 한 개씩만. 절대 무리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먹고 잘 먹고 이렇게 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여기다가 신드로이드를 먹었다. 갑상선 안 만들어져. 내 몸에서 효소를 안 만들어. 이 내분비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효소, 인슐린 있잖아요. 인슐린. 이것도 효소야. 어디서 나와? 췌장에서 나와. 근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과식을 했어. 응? 체했어. 그럼 뭐 체하면 어떻게? 과식을 하면 체하면 어떻게 돼? 위가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가 이렇게 있어요. 비장은 여기서 소화효소가 이렇게 나가게끔 관이 아주 얇아. 여기가 부어버리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과식을 했을 때 포도당이 너무 과해. 이게 소변으로 혈액으로 나오거나 피가 탁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문제가 와? 키드니에 문제가 오는 거야. 피가 탁하니까. 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운동하면 돼요.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이 글루코즈를. 근데 이럴 때 생짜로 굶어요, 이제. 위가 부었어. 그래갖고 며칠을 못 먹어. 자,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할 때 소화효소를, 인슐린을 분비를 안 해. 자, 우리가 그러면 밥을 예를 들면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이 있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환자가 왔어. 우리 암 환자 중에 새로 일주일만 입원했다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당뇨병이 나왔는데 KI 11번에서부터 21번이 나와. 그리고 이게 나온 거야. 자기가 당뇨가 있대. 근데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없는데 왜 당뇨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야. 응? 하루에 한 끼 먹었기 때문에 당뇨가 온 거야. 근데 과식하죠. 한꺼번에 많이 먹죠. 아니, 많이 먹는데. 그리고 뚱뚱해. 신장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KI 11번, 21번은 여기거든. 그게 여기 비장을 통과하면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살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야. 세 끼를 먹으면
끼를 먹으면 절대 과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침을 먹어서 든든해. 점심 먹어 좀 든든해. 저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시에 밥을 먹어. 병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8시나 9시에 자면 딱 좋아. 근데 10시에 자잖아요. 배고파. 이럴 때 아주 요기만 하는 건 분유나 뭐 고구마 조금 먹어야 돼. 열 때 많이 10시에 라면을 먹잖아요. 이거는 부어요. 4끼 먹는 사람이야. 이 칼로리가 얼마나 높아? 어?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이 췌장도 쉬어줘야 되고 다 쉬어줘야 되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소화 효소를. 이럴 때 당뇨 와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을 우리가 한 7시쯤에 먹는 게 가장 좋아. 점심은 1시쯤 먹는 게 제일 좋고 아침은 8시. 5시간마다 음식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은 첫 번째 A 코드에서 신장 기능 부전이 나왔어. 첫 번째 A 코드에서. 그리고 내분비에서 당뇨가 나온 거야. 이 사람은 신장 때문에 자꾸 붓고 신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장은 걸러내는 혈액을 걸러내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피가 포도당이 많아서 아주 탁해. 얘가 무리가 오는 거야, 무리가. 그리고 안 먹을 때 심장에 있는 근육에 글리코겐을 갖다가 글루코즈로 써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혈액 속에 글루코즈를 만들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그래서 이 당뇨를 치료한다. 약을 먹어서는 당뇨 치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 인슐린을 몸에다 넣어주면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당뇨가 안 걸리려면 우선은 식사가 규칙적이어야 되고 하루 먹으면 운동해야 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당뇨를 나을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양방에서는 당뇨가 벌써 한 식공복에 한 110만 넘어도 당뇨약을 줘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한 130만 돼도 당뇨약을 줘요. 그러면은 혈당은 떨어지는데 신장 근육이 나빠지고, 왜냐면 그게 갑자기 저혈당이 될 때가 있어. 신장 근육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신장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췌장도 나빠지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뇨약이 점점 발달돼. 양도 세지고, 근데 치료는 못해. 그래서 당뇨는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당뇨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80kg를 나갔어. 여자인데. 그런데 줄넘기를 3,000번을 했어. 그래서 50kg가 됐어. 그 사람은 밥 먹고 했는지 안 했는데 그건 검사는 안 했는데 지방 연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먹고 운동만 하면은 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 언니도 운동을 안 해. 원래 배가 이만했었어. 근데 저 항암하고서는 완전 저렇게 37kg 나가거든 지금. 요번에 성모도에 가서 보니까 이 엉덩이 뼈하고 근육하고 막 뭐냐, 피부가 다 붙었어.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약사조차도 있잖아요. 약으로 하려고 한 거야, 당뇨를. 우리 언니가 이거를 헬스장에 가서 이 근육 키우는 운동을 했으면 절대 당뇨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 말 안 들어.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말 안 들어.
그래서 내분비에서 전부 다 이 효소라는 거는 어떤 사이클, TCA 사이클, 뭐 TCA 사이클, 크레아틴 회로, 이 회로에 들어가는 효소예요. 이게 잘 돌아가게끔. 응? 그래서 이 효소는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부신이 있어, 부신. 내가 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신장이 하나는 이렇게 이게 눈썹처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닭뼈슬처럼 돼 있어. 이게 부신이야. 여기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스테로이드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스테로이드는 효소예요, 효소.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이 스테로이드는. 그런데 왜 스테로이드가 나쁘다고 할까? 똑같아. 내 몸에 이거를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내일 임종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익스파이어를 할 그 순간이야. 근데 내일 부모 형제라든가 임종을 보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덱사를 써요.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마지막으로 쥐어짜는 거야. 그래서 명을 잊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부모 형제를 만나서 임종을 하게 하는 게 우리 병원에서 보통 하는 이거예요. 덱사가. 덱사가 부신피질 스테로이드거든. 이게 굉장히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그 얘기를 안 했죠. 우리가 요번에도 어떤 할머니가 임종을 하려고 그랬어. 돌아가시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선망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칼륨, 이걸 이렇게 안 나오지? 칼륨. 이 칼륨이 우리는 포타슘이라고 그래요. 이게 갑자기 7.5가 된 거야. 자, 이게 뭘까? 원래는 이 포타슘은 우리 몸의 적정이 3.5에서 5.5가 제일 적당히 있어요. 이거는 뇌에 많아. 뇌 척수에. 그런데 이게 갑자기 혈액에 7.5가 됐어. 혈액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뇌에 있는 칼륨이 포타슘이 나오는 거야. 혈액으로 나왔어. 어떻게? 뇌가 뭐랄까 판단 능력도 없어지고 그 선망 증세가 심한 거야. 선망이라는 거는 헛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들 나한테 온 거야. 원장님 이거 7.5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포타슘? 어떡하기는 NaCl 뭐예요? 소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0.9%의 노르말 셀라인, 우리 혈액은 0.9야. 이거를 20%의 NaCl을 집어넣어줘. 주사를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NA하고 K하고 서로가 교환을 해. 그래서 이 NA가 들어오면서 이 칼륨을 NA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못 나가게 하고. 우리의 혈액은 이 뇌는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뇌에 있던 칼륨이 왜 바깥으로 혈액으로 나오냐고. 이건 이미 내 몸에서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야. 브레인이 먼저 뇌가 고장이 났어.
내가 고장이 나면은 명령 전달 체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 그게 왜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우리가 모든 음식에 소금이 간이 돼 있어야 돼. 그죠? 너무 안 돼도 안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칼륨이 다 바깥으로 나와. NA하고 K는 서로가 교환을 호환을 하니까. 이럴 때 20% NaCl을 딱 넣어주니까 이 증상이 딱 멈춰. 이럴 땐 과학적이라서 좋지만 살릴 수는 없어. 이 사람은 이제 뭐 길어야 일주일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야, 우리가 인간을 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그 뇌 속에 있는 그 포타슘이 얼만큼 적정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향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그 항상 지켜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지. 근데 이게 깨지는 경우는 바깥에서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나쁜 게 들어와. 그러니까 인간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렇게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정말,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지만, 내분비에서 보면, 내분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 뇌하수체, 그 다음에 이제 송가선, 부신, 당뇨, 갑상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호르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멜라토닌. 이게 이제 부족하면 이게 멜라토닌이 미국에서는 이게 건강 보조 식품이에요. 1ml에서 한 뭐 보통 5ml까지는 그냥 그 슈퍼에서 팔고 5ml 이상은 이제 의사 처방이 있게 하는데 이것조차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 몸에서 멜라토닌 안 만들어내. 사실은. 응. 그래서 사실은 건강 보조식품은 아니야. 그런데 해가 없다는 거지. 우리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는 먹으면은 부신이 망가지지 여기는 송가선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많이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슐린, 부신은 스테로이드, 갑상선은 티록신, 뇌하수체에서는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게 다 이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분비내과 병원에 가면 내분비내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분비내과 딱 그럼 저 사람은 갑상선이냐, 당뇨냐, 부신이냐, 송가선이냐 이거를 어디가 고장났구나, 거길 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뇌를 이제 공부했었고 아까 뇌를 통과하는 경락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우플라워 아까 했죠. 병원균. 병원균은 저도 균을 못 외워. 근데 일단 기생충이 나온다. 200가지 이상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벤다졸이라고 있어요. 알벤다졸이 뭐예요? 해충약이잖아요. 그죠? 펜벤다졸이 있어요. 이거는 부생, 기생충약이에요. 구충제. 개구충제. 근데 저번에 누구지? 저기, 코미디안. 이 펜벤다졸을 먹고 암이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응? 응? 어? 우리, 뭐지, 개그맨.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래서 알벤다졸이 막, 완전 막, 없었어. 못 구했어. 막, 일본에서 막 수입해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알벤다들이 세충, 요충, 12쌍충만 죽어요. 그럼 나머지 190, 한 5가지는 뭘로 죽냐 이거야. 어? 근데 이걸로 실제로 들어. 구조식이 기생충의 그 막을 없애주는. 그런데 뭐냐면 이게 혈액에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돌기 때문에 그 부위만 죽지 또 딴 데 가서 또 전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먹어. 왜냐? 왜냐? 이게 충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충까지 해서 2주 코스로 해서 죽이는데 이걸 이 사람은 에브리데이 먹는 거야. 에브리데이. 막 2달씩, 3개월씩. 그러니까 어디로 가? 폐로 갔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막 폐가 아니야. 폐에 있었는데 여긴 죽었는데 줄어들었는데 딴 데 커진 거야. 폐암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 설명을 했어. 야, 혈액에 있는 균을 어떻게 다 죽이냐. 어? 그러니까는 날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날 거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우리 언니가 우리 이제 바로 위에 언니 그 아머니가 뭘 좋아하냐면 게장을 좋아해. 연어장하고 새우장하고 날 거를. 근데 내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입맛이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있잖아 못 말려. 근데 이제 기침을 계속 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항생제를 가장 센 걸로 그냥 메페네멘 그걸로 그냥 막 때렸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기침이 멈췄어. 왜냐면 서울대병원에서 항생제를 10일 동안 아주 가장 센 거를 우리 그 항생제를 쓰거든. 근데 그걸 쓰면은 백혈구 수치가 감소돼. 그래서 언니가 삐삐 말라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기침을 하니까 또 폐렴이 온 거야. 왜? 이거 또 먹는 거야, 계속. 근데 내가 언니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도 같이 막 먹였어,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엄마 내가 먹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저거 이모가 저거 때문에 기침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얘기했어. 언니,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침 처음 시작할 때가 게장 먹고 나서야.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았어. 다 버려버린 거야. 요번에도 여기 와서 그 게장을 시키더라고. 뭐 쿠팡인 거 어디서 옥션인가에서 시키는 거야. 맛있대.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내가 있잖아. 저 부모는 기생충 후층이 계속 뜨는 거야. 근데 미쳐보는 거지. 근데 말 안 들어. 내 언니니까 더 안 들고 자기가 약사니까 더 말 안 들어. 이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 다 버렸어. 그 기침 멈췄어. 이게 기생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입에서 땡기니까 먹는 거야. 그래서 이 기생충이 그만큼 위험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이게 엄청 이 암 환자들은 전부 다 이게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나는 계속 죽여야 돼. 응? 이게 그래서 균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병원균은 반드시 찾아서 넣으세요. 혈액균이든 무슨 트리코모나스 균이든 무슨 임질균이든 모든 지금 간염, 응? 이건 다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게 뭐 C형 간염이요, B형 간염이요, A형 간염이요, 다 이 바이러스에서 온다는 거지. 병원균에서 오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그 내가 저번에 언뜻 얘기했지만 그 AI한테 뭘 해야 돈을 제일 버냐? 누구도 그 치료 못하는 기생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된다. AI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만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판다야. AI가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 흑사병이니 뭐니 탄저병이니 뭐니 이런 거를 그런 비싼 총을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터트리기만 하면 돼. 터트리기만 하면 돼. 그럼 인간은 한 집 걸로 가서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양자파동을 갖고 있으면 그 기생충이나 뭘로 죽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건 충을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양자파동 할 때 병원균은 분석을 꼭 해주세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병이 오는가를 알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생식. 응? 지금 5시요? 빨리 가셔. 지금 몇 시요? 우리가 몇 시에 시작을 했지? 4시, 5시 반까지야, 우리는. 빨리 갔다 오셔. 자, 우리는 생식 이제 넘어갈 거고, 나중에 여기 녹음하는 거 드릴게. 생식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여자한테 남성 호르몬이 고환염 나와? 그리고 성적 기능 부전 나와. 아니, 여자한테 왜 고환염하고 성적 기능 부전이 나오냐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호르몬을 먹고 있거나,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유방암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제를 먹게 한다고, 평생. 이게 항암요법이에요. 그래서 고환염, 성적 기능 부전이 나오면은, 내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없애줄까? 고환염과 성적 기능 부전, 이게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유방암 환자들은 이게 나오게끔 돼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호르몬제를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유선이 발달돼서 암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게 그냥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남자가 이제 뭐 월경, 정지, 경련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내 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우리가 원래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비뼈는 뼈와 근육을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근골격계가 발달돼 있어.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랑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50세까지는 아주 왕성해, 남자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근데 내가 남성 호르몬이 이만큼 나오면 여성 호르몬은 이만큼 나와. 이게 더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남성적이다. 근데 가끔 이게 남성 호르몬이야? 이게 여성 호르몬이야? 가끔 남성 호르몬은 적게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 여자답게 홍석천?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이거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태교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 임신해서 사실은 뭐 영웅문이나 뭐 이렇게 뭐 무술 이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되게 잘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 무대만 있으면 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뼈부터 생기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애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엄마가 굉장히 여성답고 섬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성애자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성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해서 근골 걷기를 풍성하게 해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도 헬스장에 가서 근골격 여자들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50세 이후에는 점점 여성 호르몬이 남자는 많이 나오고 여자는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점점 드세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생식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더 올려주세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트리코모나스가 뭐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질염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어떠한 원리, 아 이게 왜 그럴까? 왜 이게 이럴까? 이런 어떤 모든 사람이 들어도 될 만한 질문,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저한테 던져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 좀 마시고요. 소화. 소화에는 이제 뭐 설사, 변비, 그다음에 가스, 뭐 유문 이런 게 나와요. 이 유문은 헬리코박테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헬리코박테리아가 위암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 헬리코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지금 항생제예요, 항생제.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먹으면 헬리코박테리아는 죽는데 위가 더 나빠져. 비장이 상해. 그래서 이 헬리코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은 우리가 다크 초콜릿이라고 있어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헬리코박테리아가 많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방법이고, 소화 능력은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비장에서. 비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단백질은 이거를 그거를 없애 펩티아제 이렇게 해요. 아제가 붙어요. 아제는 소화 효소제예요. 그러면 지방을 없애주는 거. 리파제. 이런 리파제, 펩티아제, 아밀라제, 이게 포도당은 왜 글씨들이 이렇게 어두워지지? 포도당은 아밀라제. 이거는 아밀라제는 우리가 음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장, 이빨을 씹는가 동시에 침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침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로 분해시켜서 저작을 해서 위로 들어가서 장으로 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을 먹거나
이제 피지라고 그래요. 이 배꼽으로 음식이 들어가게끔 장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케어 같은 거 이런 거를 장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작을 없게 하는 거지. 이 저작을 없게 해주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식도도 문제가 생겨요. 식도도 문제가 생기고, 운동을 전혀 안 해. 그걸 연화 운동이라고 해요. 연화 운동. 연화 운동은 음식을 밑으로 내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껌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껌 씹는 거를 잘못하면요, 이게 기도를 막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식도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게 기도를 막힐까봐 그것도 좀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동그란 거, 그냥 씹을 수 있는, 어, 공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이 저작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동시에 아밀라제나 리파아제나 펩티아제라는 효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야. 야, 나 음식 들어갈 거야. 너네 준비해. 그러면 이제 소화 효소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아제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배아제. 그 다음에 베스타제. 이게 다 아제라는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저번에도 여러분하고 잠깐 공부를 했지만 위장약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장약. 첫째, 제산제. 산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산을 없앤다. 제산제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겔포스. 그 다음에 겔포스가 벨포스 같은 거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 알마겔 이런 겔 타입은 산을 중화시켜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게 들어가서 초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산 억제제. 그래서 여러분들 파모티딘, 라니티딘 이게 티딘으로 끝나요. 이거는 산을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2 내지 3을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재산하는 중화시키는 거고 이거는 아예 너 산 나오지 마 하는 억제제예요. 이 티딘으로 끝나는 건. 그런데 지금 옛날에 잔탁이라고 있었어요. 잔탁. 그 다음에 큐란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야. 막 텔레비에 광고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티딘, 라니티딘이에요. 그 위산을 못 나오게 하니까 이거를 한 달 이상 먹게 되면 이게 거기에 위산은 뭐예요? 위산은? 왜 하느님께서 pH 2 내지 3으로 아주 강산을 만들었을까? 내 몸에 있는 음식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균, 박테리아, 헬리코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균을 죽여요. 근데 위산을 못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헬리코박테리아가 돼서 위암을 유발해요. 그래서 한번 텔레비에 이게 딱 때리니까 우리나라 온 병원에 잔탁 큐란이 기본 루틴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병원에 약국에 근무하다가 나오게 된 게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위암이 되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하고 싸울 수는 없죠. 의사는 나보다 어쨌든 한 수 위라고 사회에서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니 한번 테레비 딱 때리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문제예요. 어? 자기네가 이거를 그 약의 기전, 그럼 위산 억제제인데, 야, 위산을 만약에 못 나오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아, 그래, 맞아. 박테리아 같은 게, 맞아. 살아서 움직여. 그러면 이거를 위산을 억제하는 거는 일주일 정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6개월씩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위과 외양학과를 고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소화효소제. 아까 배아제, 뭐 베스타제 이런 그 아제에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오래 장기 복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아제, 응? 그래서 저는 모든 약에 배아제를 넣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생제나 진통 소염제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는 그 슈퍼나 약국에서 다 팔아요. 비상약으로 좀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소화 쪽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설사란 무엇이냐? 설사가 뭘까? 사람들은 설사를 할 때 막 여러 번 쫙쫙 보는 걸 설사라고.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흡수가 안 돼가지고 대변이 가늘게 나오면서 하루에 2번 이상 보는 거, 두세 번 보는 거. 이것도 설사예요. 이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첫째, 내 몸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온다. 두 번째, 배가 차다. 장이 차다. 세 번째, 흡수가 잘 안 된다. 설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설사를 멈추는 거를 어떻게 할까? 설사를 멈추게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설사가 자주 나와. 그러면 이제 소화효소가 부족한 거는 식사가 규칙적이지 않아. 그래서 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배가 차가운 사람은 배에다 쑥뜸을 하거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을 먹는 거예요. 자, 흡수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윗몸 일으키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변비란 무엇일까? 변비. 변비란 무엇일까? 이거는, 2,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이 있는데 장은 꿈틀꿈틀해요. 그걸 뭐라고 하니? 연동작용이라고 해요. 꿈틀꿈틀해서 이게 상행결장이거든요. 꿈틀꿈틀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밀어내. 이렇게 찌면 위로 올라가고 쪼이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하행결장까지 거의 24시간 정도 하게 되면 여기에 내가 대변을 보려고 하는 의욕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방광경 경락 뒤에. 어? 그래서 대변을 하루에 한 번 봐야 되는데 식사가 불규칙하면은요 음식이 중간에 껴요. 수분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수분을 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 음식이 바깥 안에 끼겠지.
딱딱해서 안 내려가는 거야. 어? 이거는 반대예요. 수분을 너무 흡수하고 장에 열이 많아서 그래. 식사가 불규칙하면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여기에 이 대변이 똥덩어리잖아요. 독소가 생겨, 독소가. 이게 나쁜 놈이야. 이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체질별로 할 때 설사나 변비가 되면서 이 뱃속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조롭게 해주는 게 약으로 장에 열을 꺼주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스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독소가 생기잖아요. 배가 차도 가스가 차요. 그리고 변비가 있으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화 쪽은 만약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순환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순환, 신경, 암, 오간운동창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